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죠? 네, 그때 뵈고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저 잘 지냈죠. 지난번 면접 때 뵙고 제가 이렇게 최종 합격을 하게 되니까 또 뵙게 되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전화드렸을 때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오늘은 이제 근로계약서랑 이런저런 서류 처리하고 그리고 업무 관련 교육 받으시고 여기서 이제 근무하실 거고요. 잠깐 있으실 거고요. 네. 이제 내일부터 안국 아파트로 출근하시면 됩니다. 네,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서 쓰러 어디로 가면 될까요? 아, 이 안쪽으로 오실까요? 네. 예.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하셔야죠. 네. 근로계약서. 네, 감사합니다. 네. 천천히 읽어보시고 설명하시면 되고요. 네. 그때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지금 형편이 좋지가 않아요. 아, 예. 네. 그래서 지금 시급 7,500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네, 혹시 괜찮으실까요? 아, 괜찮죠. 7,500원이라도 뭐 감사히 받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여기다 사인할게요. 네.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인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달도 또 시급이 7,500원으로 계산이 돼갖고 들어왔네. 아니, 해가 바뀌면서 그냥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임금이 오른다는데 왜 여기는 그대로야? 아, 참네. 아, 팀장님. 아, 저 지금 이번 달 급여 명세서 보고 있는데요. 아유, 뭐, 급여가 이렇게 오르지를 않아요. 아니, 선생님, 저희 근로계약서 그때 작성할 때 시급 7,500원인 거 선생님도 동의하시고 서명까지 하셨잖아요. 아니, 갑자기 그러시면 저희도 좀 곤란해요. 아니, 그래도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 내가 서명을 했다고 해서 진짜 방법이 달리 없는 건가? 안녕하세요. 김연아 농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임금체불 상황과 관련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아볼 텐데요. 우선 대처 방안을 알기 전에 무엇이 문제인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최저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의 기준을 말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결정되는데요. 다들 올해 최저시급은 알고 계시죠? 2020년도 최저임금은 8,590원,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따라서 방금 보여드린 상황에서 홍수영 씨는 최저임금에 위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것에 동의하고 서명까지 했는데 그럼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닐까? 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하한선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을 보장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저하되는 것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서명을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강행 규정으로서 그 저하된 부분을 무효로 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수준을 보장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는데요. 따라서 홍수영 씨가 설령 시급 7,500원에 동의하고 서명을 하였다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홍수영 씨에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은 홍수영 씨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고요. 이제 회사가 홍수영 씨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에 대해서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영 씨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임금체불이라는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홍수영 씨가 회사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동청을 통해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과 법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보다 간이한 절차로 이용이 가능한 노동청을 통한 임금체불 진정
대하여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노동청이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노동지청은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고 그 설치된 장소에 따라 각 노동청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내 임금체불 사건을 담당해줄 관할 노동청으로 접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 관할 노동청은 어디를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우리 집과 가까운 곳? 아니면 사용자의 집이랑 가까운 곳? 네,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의 관할 노동청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문서, 구두,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근로자가 미리 작성해서 제출할 수도 있고 관할 노동청에 간단한 진정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해야겠죠. 진정서 작성에 대해서 별도로 마련된 법정 서식은 없어요.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표준으로 배포하고 있는 서식에 있는 사항처럼 나의 인적사항과 사업장의 인적사항 그리고 진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해서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이 서식을 활용해서 진정서를 작성해 볼까요? 진정서 작성 시 진정인인 본인의 인적사항과 피진정인인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근무기간을 나타낼 수 있는 입사일, 퇴사일을 적는데 4대 보험 가입 이력은 정확한 입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이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출력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체불 항목, 체불 금액 등을 적어야 하는데 일부 항목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진정 제기는 가능하지만 상세히 기술하는 경우 체불 조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관련 입증 자료에 있어서 임금 체불 시 입증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는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입니다. 만약 이러한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급여 통장 거래 내역이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을 확인할 수도 있고 월별 급여 수준을 확인할 수 있어서 청구할 체불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출퇴근 기록 또는 교통카드 내역, 카톡, 문자, 녹취 자료도 상황에 따라 입증 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 주세요. 진정서를 이렇게 접수하면 노동청은 그 사건을 담당할 감독관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정된 감독관은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가지고 뭐월 뭐일에 노동청으로 올 것을 요청을 하는데요. 이것을 출석 조사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조사 이후에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함께 조사할 수도 있어요. 아울러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우리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아요. 경우에 따라 조사 전에 미리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할 내용을 메모지에 작성해서 일부 진술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조사 도중에 서로 화해를 권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서 이를 이행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서로 화해하거나 시정명령이 이행되는 경우라면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을 내사 종료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 송치합니다. 보통 진정의 처리 기한은 1차적으로 사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인데 부득이한 사유로 25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1회 연장할 수도 있어요. 다만 실제로는 사안에 따라서 그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여기까지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많이 어렵진 않으시죠? 임금은 내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동청의 진정 절차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